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휘서신을 통해 강한 교육훈련은 안전위에서 완성된다며 소중한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적당이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시작전 통제권 회복을 위한 미래연합사 완전 운용능력 검증이 포함된 자유의 방패 연습 이전에 빈틈없는 교육훈련 안전관리 체계를 완성하자고 언급했습니다. 미 육군 2보병사단 예하 랜서 여단이 한국에 전개했습니다. 순환 배치를 위해 레이더 여단과 교대한 랜서 여단은 30mm 기관포를 장비해 화력이 더 강화된 스트라이커 드라군 장갑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랜서 여단은 앞으로 9개월간 한반도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에 듣는다 세 번째 시간에는 정책기획분과의 김용현 동국대 교무부 총장과 함께 2026년 북한 정세를 전망했습니다. 김 부총장은 북한과 러시아가 혈맹 수준으로 밀착하고 있으며 북한이 대북 제재를 견뎌낼 수 있는 경제적 이익과 핵심 군사기술 등을 얻고 있을 것이라 진단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뉴스 시작합니다. 오는 3월 전시작전 통제권 회복 검증이 포함된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FS 연습이 실시됩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 같은 중대한 연습을 앞두고 교육훈련 안전관리 강화를 지시하는 지휘서신을 전군에 하달했습니다. 신소진 기자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교육훈련 안전 강화를 골자로 한 지휘서신 3호를 하달했습니다. 이번 지휘서신은 오는 3월 예정된 한미 FS 연습을 앞두고 내려졌습니다. 특히 이번 연습에는 임기 내 전시작전 통제권 회복을 위한 미래연합사 완전 운용 능력 FOC 검증이 포함돼 있습니다. 안 장관은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훈련 성과와 군 대비 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FS 연습 이전까지 빈틈없는 교육훈련 안전관리 체계를 완성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모든 교육훈련은 시작과 과정 종료까지 장병 안전을 전제로 계획되고 시행돼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각 부대 지휘관에게는 계획, 실행, 확인, 점검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PDSC 시스템 안전관리 체계의 철저한 이행을 주문했습니다. 훈련 전 위험 요소 식별과 재고, 훈련 간 현장 확인, 종료 후 평가와 보완까지 전 과정 관리 강화를 강조한 겁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다거나 이 정도면 괜찮다는 관행과 경험에 의존한 안일한 판단을 경계하며 규정과 절차 준수가 안전을 지키는 기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대규모 연합연습을 앞둔 만큼 훈련 성과와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국방부가 12.3 불법 개헌과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을 13일 직무 배제했습니다. 정빈나 국방부 대변인은 내란 사건과 관련해 의혹이 식별됨에 따라 강 참모총장을 오늘부로 직무 배제했다며 향후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인사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해참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이었습니다. 당분간 해군참모차장이 해군참모총장 직무 대리를 수행합니다. 전 세계 예비 장교들이 전투 기술을 겨루는 샌드허스트 국제 경연대회를 앞두고 육군 사관생도들이 미 이사단과 함께 사전 훈련을 했습니다. M4 소총 실사격 등 국제 무대에 필요한 전투 기술과 팀워크를 끌어올렸습니다. 박준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미군 교관의 시범에 이어 육사 생도들이 샌드허스트 국제경연대회에서 사용하게 될 M4 소총의 조작과 사격술의 기본을 반복 숙달합니다. M4 소총은 우리에게 익숙한 K2 소총과 다른 장전 후퇴 고정 방식이기에 실사격에 앞서 동작과 절차를 표준에 맞춰 통일하는 겁니다. 이 훈련을 지도한 미군 교관은 기본기를 같은 방식으로 반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ssentially, what we're going to do is run the range for them, help them familiarize the M4, and also just like strengthening the US ROK lines that we have. 이번 훈련은 올해 4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샌드허스트 국제군사기술 경연대회를 대비한 사전훈련입니다. 샌드허스트는 1967년 시작된 전통 있는 경연으로
현재는 약 15개국의 사관학교 팀이 참가하는 국제대회로 확대됐습니다. 우리 육군사관학교도 2013년부터 대표팀을 선발해 참가해왔습니다. 오전 실내에서 다진 기본기는 오후 사격장에서 실사격으로 이어졌습니다. 생도들은 실사격을 통해 교전 절차 속에서 정확한 사격을 수행하는 감각을 끌어올렸습니다. 이번 전지 훈련에서의 M4 사격을 통해 샌더스트 본 대회의 주간 사격과 야간 사격의 약점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26 샌더스트 본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는 26 샌더스트 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6 샌더스트 파이팅! 13일까지 진행된 나흘간의 훈련엔 실사격뿐 아니라 교전 시뮬레이션, 무전통신 등 대회 핵심 과제가 포함됐습니다. 육사 생도들은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 예비장교의 역량을 보여주기 위한 준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FN 뉴스 박준혁입니다. 미 육군 2보병사단 예하 랜서 여단이 한반도에 순환 배치됐습니다. 30mm 기관포로 한층 강력해진 화력에 스트라이커 드라군 장갑차도 함께 전개됐습니다. 현장에 이경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대기가 펼쳐지며 새 임무의 시작을 알립니다. 9개월간 임무를 수행해온 레이더 여단은 부대기를 내리며 임무를 마무리합니다. 동두천 캠프 KC에서 12일 미 2사단 한미연합사단 예하 순환 배치여단 임무교대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교대로 미 육군 2보병사단 예하 2스트라이커 여단, 이른바 랜서 여단은 앞으로 9개월간 한반도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We are honored to stand shoulder to shoulder with you and look forward to serving together in the pursuit of our shared mission. Together we will seize the high ground, remain second to none, and embody the spirit of 갑시갑시다. 랜서 여단은 2022년 한국 순환 배치 부대의 일원으로서 스트라이커 여단 가운데 최초로 한반도 순환 배치 임무를 수행했으며 이번 교대를 통해 다시 한반도에 복귀했습니다. 이번 임무부터는 기존 스트라이커 장갑차 대비 화력 운용 범위가 확대된 스트라이커 드라군 장갑차도 함께 배치됐습니다. 차체 상부에 기관포를 장착한 스트라이커 드라군은 기관총 중심의 기본형 스트라이커 장갑차와 달리 최고 시속 100km의 기동성과 30mm 기관포를 운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That's for us, been able to demonstrate our operational mobility, the mobility of the Stryker, and you'll be seeing a new Stryker come here to the peninsula. 여단은 더 강력해진 기동성과 화력을 결합해 미 2사단 한미연합사단 예하에서 다양한 한미연합훈련과 대비태세 유지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병력 감축 우려와 달리 순환 배치는 계획대로 진행됐습니다. 새로운 부대는 즉각적인 대응 태세를 유지하며 한반도 방위 임무를 이어갑니다. KFN 뉴스 이경섭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지인 만큼 우리 군에게도 산악 전투 능력이 중요합니다. 우리 해병대가 산악대대를 두고 특성화 훈련을 하는 이유입니다. 해병대 산악대대 장병들의 훈련 현장, 박인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훈련 교장에 울려 퍼지는 기합 소리. 높이 15m 탑에선 패스트로프와 레펠 훈련이 한창입니다. 해병대 1사단 3여단 산악대대가 실시한 올해 첫 산악전 기초 훈련입니다. 산악대대 훈련은 상륙기습특공대대, 공정대대 훈련과 같이 해병대 특성화 훈련 중 하나입니다. 장병들은 이번 훈련을 통해 산악전 기초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산악장비 사용법을 배우고 레펠과 패스트로프, 인공암벽 등반, 외줄 도하 등 순환식 훈련을 했습니다. 응용과제 숙달 훈련을 한 뒤엔 최종 평가를 거쳐 산악전 휘장을 받았습니다. 국토의 70%가 산지로 험준한 지형이 많은 우리나라. 상륙작전을 하는 해병대가 산악대대를 갖추고 특성화 훈련을 하는 이유입니다. 장병들은 이번 훈련을 통해 여러 전장 상황에서도 작전을 성공시킬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해병대 특유의 정신력을 끌어올렸습니다. 작전 성공의 필수 요소인 교육훈련. 해병대 1사단은 고도의 특성화 훈련을 통해 확고한 작전 대비 태세를 갖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해군이 세 번째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을 대호 김종서 함으로 명명했습니다. 함대지 탄도탄 등 강력한 전투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 김종서 장군의 호랑이 같은 면모를 강조한 별칭 대호를 포함했습니다. 대호 김종서함은 2027년 말 해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안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가 수호와 정체성 확립 등 국가 발전과 통합에 기여해 국민의 존경을 받는 인물 중에서 선정되는 구축 한 명.
해군은 김종서 장군이 조선초 두만강 일대 육진 개척으로 북방 영토 확장과 국경 안정화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함명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신 이지스 구축함의 강력한 전투 능력과 기동성, 자주국방 의지, 국민 친밀성 등을 고려해 김종서 장군의 호중에서 대호를 함명에 포함했습니다. 대호 김종서 함은 길이 170m, 폭 21m, 경하톤수 약 8,200톤으로 최신 이지스 전투 체계를 탑재해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 추적 능력이 높아졌습니다. 현무보를 기반으로 한 함대지 탄도 유도탄과 ICBM 요격이 가능한 SM-3 해상 탄도탄 요격 유도탄 등을 탑재할 계획도 갖춘 상태입니다. 대호 김종서 함은 KDX-3 배치2 사업의 마지막 함정이라는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초도함 정조대왕함은 2024년에 해군에 인도돼 작년에 작전 배치를, 이번함 다산 정약용함은 작년에 진수됐으며 대호 김종서함까지 완성되면 우리 해군의 이지스함은 모두 6척에 달하게 됩니다. HD 현대중공업에서 건조 중인 대호 김종서함은 2027년 연말경 해군으로 인도돼 전력화 훈련 후 기동함대 사령부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KFN 뉴스 안지현입니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사우디 세계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수준 높은 에어쇼를 선보이며 사우디에서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 내용은 앵커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우리 공군 최정예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사우디 리야드 상공에 빨간과 파란 연기를 쏘놓자 관람객들의 함성이 터져나옵니다. 블랙이글스가 지난 8일부터 12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중동 최대 방산 전시회에서 고난도의 편대 비행과 기동을 통해 최고 수준의 에어쇼를 펼쳤습니다. T-50B 8대가 조밀한 간격을 유지한 채 5갈래로 솟구치듯 분리하며 난을 형상화하는 오키드 기동과 수직 상승 후 강화하며 폭포수처럼 8개 방향으로 흩어지는 레인폴 기동, 그리고 블랙이글스의 장기인 태극 기동을 선보이며 관람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해외 에어쇼에서 처음 선보이는 무궁화 기동을 완벽하게 구현하며 블랙이글스만의 정교한 팀워크를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제 아이와 아내와 약속했던 만큼 안전하게 비행하고 돌아가겠다고 스스로 다짐했고 이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리나라의 공군력을 드높일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블랙이글스는 11일 사우디 공군 특수비행팀 사우디 호크스와 우정비행을 통해 그동안 축적한 노하우를 공유하며 양국 공군 간 우호를 증진하기도 했습니다. السلام عليكم ورحمة الله وبركاته. سعودي 3 النقيب الطيار سلطان الشمري. استمتعنا اليوم بعرض البلاك إيجلز. أثبتوا ما شاء الله تبارك الله احترافيتهم، أدائهم العالي والمميز، التنسيق، الحركات جميعها كانت ممتازة على معايير عالية من الدقة والاحترافية. وشرفونا بزيارتهم لنا هنا في السعودية. روحهم الجميلة وأخلاقهم العالية تمثل بلدهم الطيب. ويعطيكم العافية. نتشرف إن شاء الله بقدومكم المرات القادمة بإذن الله. شكرا. السلام عليكم. 블랙이글스는 행사 첫날인 8일 에어쇼를 시작으로 매일 1회씩 총 5회의 에어쇼를 통해 24개 고난도 기동을 선보이며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들의 높은 비행기량과 국산 항공기의 우수성을 알렸습니다. KFN 뉴스 이채원입니다. 국가유공자 고령화로 인해 보훈요양원의 대기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가보훈부가 수도권 지역의 대기 수요 해소를 위해 수원 보훈요양원을 증축합니다. 김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회자의 구령이 떨어지자 참석자들은 시설이 무사히 완공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첫삽을 뜨며 착공의 시작을 알립니다. 국가보훈부가 지난 12일 실시한 수원 보훈요양원 증축 기공식 현장입니다. 행사에는 권오울 국가보훈부 장관과 보훈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보훈부는 증축 공사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보훈가족의 대기 수요를 해소하고 고령 국가유공자의 요양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지방에는 그래도 여유가 있는데 이 수도권에는 대기자가 한 1,000명 정도 되도록 늘 부족합니다. 자제분들이 부모님 찾아뵙기 편한
이 수도권에 자꾸 요구가 많아서 가능하면은 그 요구에 응답하도록 국가보훈부가 애를 쓰겠습니다. 보훈요양원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지역 주민이 치매와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노인장기 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전문적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원을 비롯해 광주, 김해, 대구 등 전국에서 8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훈가족의 의료 재활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료와 요양 인프라를 확충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6개 보훈병원과 8개 보훈요양원을 운영하여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보훈의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원요양원은 현재 222개의 병상을 운영 중인데 이번 증축공사로 256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규모로 총 100개의 병상을 추가할 계획이며 내년 하반기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가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보훈의료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힘쓸 방침입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 들뜬 마음으로 맞이하는 설 명절이지만 연휴 중 갑작스러운 통증이나 사고는 평소보다 몇 배의 당혹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 국민들이 즐거운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현장을 김효진 기자가 미리 살펴봤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25년 설 연휴 기간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하루 평균 2만 5천 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설 당일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3만 2천여 명이 응급실로 몰리며 현장은 그야말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불리는 재이송 상황입니다. 지난해 설 연휴 기간 응급실 재이송 건수는 104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는데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병원을 찾아 헤매는 안타까운 상황을 막기 위해 우리 군이 나섭니다. 설 연휴 기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긴급구조 및 응급진료 지원 태세를 빈틈없이 가동하는 겁니다. 국방부는 13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지는 특별교통대책기관과 연계해 지원 태세를 최고 단계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해 헬기, 구급차, 군안차 등 460여 대의 구조장비와 2,800여 명의 의료구조 지원장병이 신속한 지원 태세를 구축합니다. 핵심은 군 의료시설의 전면 개방입니다. 국군 수도병원을 비롯한 전국 12개 군병원 응급실을 24시간 가동하며 도움이 필요한 국민은 언제 어디서든 지역 인근 군병원의 도움을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수도병원은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며 모든 의료진들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 배치와 근무 조정을 사전에 완료했습니다. 또한 응급수술, 대량 출혈 상황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필수 의료 물자와 장비 점검을 철저히 시행했고 유관 부대 및 응급 의료 지원과의 협조 체계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국번 없이 1688-5119로 전화하면 됩니다. 군 전화는 902-5119, 010-5089-5119로도 연결 가능합니다. 휴대전화에 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 앱과 번호를 미리 저장해 주신다면 연휴 기간 중 응급상황 발생 시에 보다 신속하게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 의료진은 언제나 완벽하게 국민 곁에서 대비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라 강조합니다. 아무래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식사들도 많이 하실 거고 보니 이제 소화기 질환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먹는 것에 항상 유의하시고 낙상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각종 외상에 대해서 모두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 사고에 유의하시면서 즐거운 명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응급 진료가 가능한 군 병원 현황은 국방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해 설 연휴에도 국민의 군대가 함께합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설 연휴를 맞아 KFN이 장병들을 위한 특선 영화를 마련했습니다. 역사와 전쟁을 소재로 한 인기 작품들을 통해 명절 분위기와 함께 안보 의미도 되새깁니다.
KFA 시네마 설 특선 영화는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매일 밤 10시 방영됩니다. 첫날은 조선의 지리를 기록한 고산자 대동여지도, 이어 화학무기 개발을 그린 신기전과 이순신 장군의 해전을 담은 명량이 방송됩니다. 또한 산업화 시대 가장의 삶을 조명한 국제시장과 공군 전투비행단을 소재로 한 R2B 리턴 투 베이스까지 엄선됐습니다. KFA는 장병 선호도가 높은 작품 편성을 통해 명절 기간 병영에 문화적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민과 군이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육군 2기갑여단과 수도기계화 보병사단 장병들이 직접 지역 이웃들을 찾아 온정을 전하며 명절을 함께한다는 의미를 더했습니다. 보도에 이경섭 기자입니다. 차량 트렁크에서 생필품이 담긴 상자를 하나둘씩 꺼내기 시작합니다. 문 앞에 놓인 상자 위로 또 한두 개가 더해지며 정성이 쌓입니다. 육군 2기갑여단이 11일 설 명절을 앞두고 부대 인근 참전유공자 가정과 마을회관, 아동, 장애인 복지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장병들은 정성껏 준비한 물품들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지난 1월 화재가 발생했던 가구에는 새 소화기를 구매해 설치를 도왔습니다. 위문품을 전한 뒤에는 어르신들과 한자리에 둘러앉았습니다.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건강을 살피며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참전 당시의 기억과 군 생활에 대한 조언을 얻으며 장병들은 웃음과 교훈이 오갔습니다. 군인으로서 부여받은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는 일과 더불어 우리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사회와 함께 숨쉬고 상생하는 것 또한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갑여단 장병들의 작은 정성과 마음이 참전 용사 선배님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보람입니다.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은 13일 부대 내에서 천둥 그린마켓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장병과 군 가족이 의류와 생활용품을 기부하고 직접 판매에 참여하며 장터를 꾸렸습니다. 이번 활동은 지난해 7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을 위한 기부에 부대원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되며 추진됐습니다. 이날 모인 수익금과 먹거리 꾸러미는 피해 지역 주민과 취약계층에 전달됐습니다. 설을 앞두고 이어진 각 부대의 나눔 활동은 지역 상생의 의미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군은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KFN 뉴스 이경섭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 무인기 유감 표명과 관련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비교적 긍정적인 담화를 내놨습니다. 남북관계 변화에 대한 실마리가 보이는 건가 작은 기대를 품게 되는데요. 2026년 북한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정책기획분과위원 김용현 동국대 교무부 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총장님. 네네. 먼저 2026년 전반적인 북한 정세 전망을 여쭙겠습니다. 네네. 2026년은 북한에게 대화를 추구하는 해가 될까요? 아니면은 핵능력 완성을 추구하는 강경한 한 해가 될까요? 북한 입장에서 지금 핵능력의 고도와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이제 북한의 관심 사안이고. 그렇게 보면 핵능력을 완성시켜 나가는 여기에 이제 하나의 방점을 둘 것이고 그러면서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4월 달에 지금 예정돼 있는데 그 방문을 그 계기로 해서 대화 쪽에 그 방점도 하나 나올 수 있다. 다만 이제 그 대화는 남북 차원보다는 북미 차원의 대화 쪽으로 그 북한이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국정원이 조건이 충족되면 북한이 북미 대화에 호응할 수 있다고 보고 했는데 그 조건이라는 게 결국 미국의 제재 완화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핵 보유국 인정 등 다른 조건이 필요할까요? 역시 이제 북미 대화와 관련돼서 이 조건 충족의 핵심적인 부분은 제재가 지속되는 속에서 북한이 미국과 적극적인 대화를 한다.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면 제재와 관련된 부분에서 역시 이제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핵 보유국을 인정받은 상태에서 대화하겠다. 이게 이제 북한의 입장이고. 우리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인데 우리는 이제 비핵화를 여전히 이제 중요하게 놓고 있고 지금 미국과 북한의 입장은 조금 입장차는 있지만 북한의 핵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속에서 북한 핵을 줄여가는 단계적 접근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그 대화에 있어서 어떤 진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이 좀 더 조율될 필요가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북한과의 협상에 나서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한 이후에 남북 대화 재개 가능성이 사실상 매우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지금 시점에서 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북한은 남북 관계보다는 북미 관계에 집중하겠다. 이게 이제 북한의 입장이고, 북미 관계에서 진전이 이루어져야만 남북 관계에서 어떤 성과가 나올 수 있다. 이게 북한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과 우리 정부의 입장이 지금 상당히 일치되는 부분이 별로 없다. 이게 아쉬운 부분이고요. 오히려 지금 이렇다면 이제 민간 교류 이 부분을 우선 좀 앞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초대형 도발은 수년째 잠잠한 상황입니다. 네네. 이는 기술이 완성 단계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국제 정세를 계산한 전략적 자제인가요? 북한이 핵 능력의 어떤 기술적 고도화를 상당 부분 달성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규모 핵실험이랄지 ICBM 발사훈련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좀 성과가 이제는 정리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북한이 과도한 어떤 도발이랄지 이런 측면보다는 좀 더 국제 정세를 좀 더 지켜보면서 상황들을 관리해 나간다 이런 차원에서도 아마 핵실험이랄지 ICBM 발사랄지 이것을 좀 자제하는 부분도 부분적으로는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북러 밀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이후 북러 관계는 사실상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네네. 북한이 북러 밀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실질적 이익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실질적 이익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이제 경제적 이익이라고 봐야 되는데 러시아로 파병되어 있는 군인들이 1만 명 정도 되고 또 거기에는 지금 최근에 이제 공병대가 파견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전후복구랄지 또는 전쟁 과정에서 그 공병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북한으로 송금이 상당 부분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루블화가 이 전쟁 파병된 군인들의 월급이랄지 이걸 통해서 이제 북한으로 들어오고 이게 북한 경제에 이제 일정 정도 숨통을 트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비공식적인 어떤 경제 지원을 받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하나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한마디로 이 전쟁의 양상을 규정하면 이제 드론전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북한의 군대가 지금 1만 명 이상이 드론전을 실전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순환 파병이 이루어지면서 그 드론전의 이제 경험들을 현재 어떤 실시간으로 이제 경험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북한으로서는 군사적인 부분에서 굉장한 얻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부분들이죠. 그만큼 북한이 군사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얻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그 증거를 찾기는 어렵지만 러시아에서의 고급 군사 기술이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고 북한이 그것을 실험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러시아의 그 실험을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북한의 고급 군사 기술 능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상당히 우려스럽게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북한이 4대 세습을 위해서 김주애를 후계자로 내정하는 단계라는 국정원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네네. 북한 후계 구도에 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후계 구도가 완성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후계 구도의 가장 앞선 후계 구도의 후계자 1순위는 지금 김주애다 이렇게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주애가 아직 나이가 어리고 또 여성이고 여러 가지 좀 핸디캡이 현재로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후계자로서의 어떤 그 선두에 서서 계속 학습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김주애가 곧 후계자다라고 단언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부분은 좀 더 열어놓고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정책기획분과위원이신 김용현 동국대 교무부총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 화생방병과는 체계적으로 추진한 부사관 중심 활동 성과를 달성한 8기동사단 화생방대대와 소도방위사령부 22화생방대대를
2025년 화생방병과 부사관 활동 우수부대로 선정했습니다. 우수부대로 선정된 두 부대는 다양한 성과를 거두며 부사관 중심 전투력 강화에 모범을 보였습니다. 1950년 9월 27일 서울 수복대 박정모 소대장과 함께 중앙청에 태극기를 개양했던 참전용사 이상웅 이 지난 8일 향년 96세로 별세했습니다. 이용은 해병대 입대 후 인천 상륙작전과 서울 탈환작전에 참가했는데 개양 부대원으로서 북한 인공기를 내리고 태극기를 개양하는 공을 세워 화랑 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해병대 6여단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백령 도서군에서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따뜻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됐습니다. 여단은 의료봉사와 붕어빵 나눔 행사, 마을회관 방문 등 지역 밀착형 봉사 프로그램으로 주민과 함께 명절 분위기를 나누는 활기찬 시간이 됐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온화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나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영성에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탁한 공기가 이어지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도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하늘이 흐린 가운데 시정저하 현상이 심하겠습니다. 호흡기 및 출근길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4도, 사천은 영하 4도로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12도, 사천은 16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미세먼지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하늘이 흐리겠으며 일요일에는 강원 산악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설 연휴 동안에는 큰 추위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 정보였습니다. 장병 한 사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안규배 국방부 장관은 이같이 소중한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적당이란 있을 수 없다며 빈틈없는 교육훈련 안전관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군의 안전문화가 정착하기를 기원해봅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